가끔은 세상이 나만 두고 앞서가는 것 같아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문득 찾아오는 허무함과 잠 못 이루는 밤의 걱정들은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곤 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거목 정약용 선생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야 했던 18년이라는 유배지에서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평온할 수 있었던 비밀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지식이나 거창한 업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가 남긴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마음 다스리기 기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구독하시고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 불안은 대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마음을 쓸 때 생겨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럴수록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에 집중하며 삶을 단순하게 정돈했습니다. 마음이 소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밖이 아닌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별일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도 문득 마음 한복판에 안개가 낀 것처럼 부연 불안감이 몰려오곤 합니다. 창밖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고 집안의 공기도 평소와 같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수많은 생각의 실타래가 엉켜 제각각 소란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듯 보여도 머릿속은 이미 수천 리 밖의 걱정거리를 찾아 헤매느라 단 한순간도 고요할 틈이 없습니다. 어제 무심코 내뱉었던 말실수가 뒤늦게 떠올라 가슴을 치기도 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들을 미리 끌어당겨 걱정의 성을 쌓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걸어온 길이 정녕 옳은 길이었는지 의구심이 고개를 듭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우리는 점차 기운을 잃고 삶이라는 커다란 무게에 속절없이 짓눌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애쓰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돌보고 다독이는 법에는 참으로 서투릅니다.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 헤매고 누군가에게 명쾌한 답을 구하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할수록 불안의 파도는 더욱 거세게 일렁이고 머릿속은 더욱 무거워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마주하고 있는 마음의 고단한 현주소입니다. 불안이라는 불청객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친구에게조차 선뜻 털어놓지 못하는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이와 같지는 않으신가요? 쉼 없이 움직이는 생각의 소음 속에서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 부족해서 불안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채우려 하고 더 멀리 내다보려 하며 더 복잡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도리어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어서 혹은 너무 많은 것을 보려 해서 마음이 길을 잃은 것은 아니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실체 없는 불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이토록 자주 마음을 베이는 것일까요? 이제 그 답을 찾기 위해 복잡한 세상의 소음을 잠시 뒤로 하고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는 길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 막막한 불안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복잡하게 얽힌 생각의 실타래를 단칼에 잘라내고 맑은 시냇물처럼 투명하고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욕구는 우리 모두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우리는 흔히 어디론가 멀리 떠나거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면
이 고통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곤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더 여유로운 형편이 된다면 내 마음의 짐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질 것이라 기대하며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평안을 유의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중심을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나 다가올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자꾸만 뒤척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고 잠자리에 들 때 아무런 미련 없이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서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 또한 유배지에서 이와 같은 간절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가족과 생이별한 채 낯선 땅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를 가장 먼저 덮친 것은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앞날에 대한 지독한 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고통스러운 욕구의 끝에서 깨달았습니다. 외부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오직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생은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 마음의 군더더기를 덜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더 잘 비워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쓸데없는 걱정과 타인의 기대를 비워내고 오직 나라는 존재의 본질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 강력한 욕구가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이끕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바로 그 복잡함을 꿰뚫는 단순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직감적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간절한 욕구는 단순히 위로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의 방식을 뿌리째 바꾸어 놓을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간절한 평온함을 향한 욕구는 마침내 우리를 익숙한 걱정의 울타리 밖으로 이끕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불안이 찾아오면 그것을 잊기 위해 더 바쁘게 움직이거나 다른 즐길 거리를 찾아 마음을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임시 방편으로는 내면의 소란을 잠재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망치는 대신 정약용 선생이 제시한 단순함이라는 낯선 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기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자체를 완전히 전환하는 거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선생은 유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뜻을 세운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의 익숙한 습관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가 남긴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세상의 기준들,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던 해로운 생각들로부터 과감히 결별을 선언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어두운 방 안에 창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 너머에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맑은 정신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할수록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는 선생의 철학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선생은 강진의 작은 초당에 머물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본질을 더 또렷하게 보기 위해 마음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복잡한 인간관계와 끝없는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마음과 행동에만 집중하는 훈련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돈하는 마음,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온기에 집중하는 태도, 그리고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붓을 들어 첫 문장을 써내려갔던 그 결연한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 번뇌의 바다를 건너 평온의 땅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탑니다.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해진 우리가 서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낯선 길 위에 선 우리는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라는
극한의 고독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질서를 세웠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하나씩 탐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선생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라는 추상적인 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이 엄습할 때일수록 몸을 움직여 주변을 정리하고 정신을 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찾았습니다. 선생에게 그것은 바로 경물거우, 즉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드는 공부와 기록이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선생은 오히려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규칙들을 세워 자신을 그 틀 안에 가두었습니다. 선생이 실천했던 첫 번째 탐색은 정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머무는 초당의 주변을 깨끗이 치우고 책상을 정갈하게 닦는 것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이 어지러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주변의 물리적인 공간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쌓여있는 물건을 비워내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길 때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의 방에도 여유,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선생은 방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갈 길을 잃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내가 쥐고 있는 것들 중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내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탐색은 기록의 힘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에게 글쓰기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날뛰는 마음을 종이 위에 붙들어 매는 수행이었습니다.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선생은 붓을 들어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리했습니다. 우리도 선생을 본받아 머릿속을 떠다니는 실체 없는 걱정들을 글로 적어보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머릿속에만 두면 거대한 괴물처럼 보이던 불안도 막상 글로 적어 내려가면 내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작은 고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탐색은 절제라는 필터입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리지 않았고 식사를 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항상 엄격한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스스로 만든 원칙 속에 거주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생의 지혜를 빌려보자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불필요한 자극으로부터 나를 격리하는 단순한 단절입니다. 선생이 좁은 방 안에서 온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듯 우리도 활동의 범위를 좁히고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을 통해 불안의 실체를 파헤치고 진정한 평온의 뿌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탐색의 과정은 고단할 수 있으나 군더더기를 깎아낼수록 빛나는 보석 같은 진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탐색의 시간 끝에 우리는 마침내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그 모진 바람 속에서도 지켜냈던 보석 같은 깨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은 외부의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찾아온다는 준엄한 진리입니다. 선생은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도리어 그 고독을 기회로 삼아 내면의 불필요한 욕망들을 하나씩 걷어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고 나니 그곳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되지 않는 단단한 나라는 본질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단순함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불안했던 이유는 인생에 중요한 것이 너무 많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돈도 있어야 하고 명예도 지켜야 하며 자식 걱정에 주변의 평판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다 보니 마음의 방이 미어터질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은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복잡한 수식어를 다 떼어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도리에만 집중하면 삶은 놀라울 정도로 명쾌해집니다. 이 발견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다가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트이는 것과 같은 해방감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히 알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쳐낼 수 있는 강력한 용기입니다. 선생은 마음의 주인은 나 자신이며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외부의 그 어떤 시련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위대한 발견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미래의 불안이나 과거의 회한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현재라는 시간 위에 정직하게 발을 딛고 서 있는 것, 그것이 단순함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복잡한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을 기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발견한 이 단순함의 철학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에게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고 길을 찾는 이들에게는 선명한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불안할수록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는 선생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됩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품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마음의 짐들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평화와 자존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험난한 탐색의 길을 걸어온 끝에 마주한 소중한 결실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정약용 선생 또한 이 과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이 발견한 단순함의 진리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다름 아닌 익숙한 것들과의 단절과 철저한 자기 절제였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관직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는 과정은 살점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대가를 기꺼이 치름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에서 벗어나 단순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허영심일 수도 있고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는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더 많이, 더 높이만을 외치며 달려온 우리에게 덜어내고 내려놓는 것은 마치 나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듯한 상실감을 주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나를 정의해왔던 사회적 직함이나 타인의 시선이라는 두꺼운 껍데기를 벗어 던질 때 우리는 잠시 벌거벗겨진 듯한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실감이야말로 우리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통행료와 같습니다. 단순함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독이라는 친구와 대면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을 결코 외로움으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적막함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냈습니다. 우리도 복잡한 인간관계의 소음에서 잠시 물러나 나 자신과 마주 앉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억지로 애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데 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우리를 무심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는 우리가 뒤처진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치르는 대가이자 성장의 증거입니다. 이 대가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어준 자리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통찰하는 맑은 눈과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평온함을 채워 넣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수천 번의 붓질 끝에 마침내 목민심서를 완성했듯 우리도 일상의 사소한 욕심들을 깎아내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나만의 아름다운 인생 가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더 멀리 걸어갈 수 있듯이 우리는 오늘 이 기꺼운 희생을 통해 내일의 더 큰 평안을 약속받습니다. 단순해지기 위해 치르는 이 고결한 대가는 우리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음의 정점과 고통스러운 절제의 시간을 지나 다시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곳은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의 긴 수행을 마치고 마침내 고향 소내로 돌아왔을 때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전에 번잡했던 한양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선생은 돌아왔으나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에 몸서리치던 중년의 유배객은 간데없고 오직 삶의 본질만을 응시하는 깊은 눈을 가진 현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불안이라는 거센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지금,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마음의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상으로의 귀환은 곧 단순함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집안에 물건이 쌓여 있어야 마음이 놓였고 하루 일정이 빼곡해야 성실하게 사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어있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알게 되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시기 어린 말이나 비교하는 목소리도 이제는 바람 소리처럼 무심히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은 정약용 선생이 정갈하게 닦아놓은 초당의 마루처럼 매끄럽고 투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단순하고 명확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선생은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도 유배지에서 세운 단순한 원칙들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근검과 절약을 가르치며 화려한 수식보다는 정직한 삶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선생의 가르침을 구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책임져야 할 단 몇 가지의 일에만 정성을 다하고 저녁이 되면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편안히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불안이 슬며시 고개를 들려 할 때마다 우리는 배운 대로 즉시 주변을 정리하고 현재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문제를 단순화하여 바라보는 지혜를 발휘하며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커다란 행복의 조각들을 발견합니다. 이 귀환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의 도약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생겼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라는 시련을 통해 불멸의 지혜를 얻었듯 우리도 불안이라는 시련을 통해 단순함이라는 평생의 자산을 얻었습니다. 이제 일상의 소소한 소음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소음들 사이로 흐르는 고요한 평화를 감각하며 우리는 진정으로 삶을 향유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벼워진 어깨와 맑아진 눈빛으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오롯이 누리며 살아갑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삶의 한복판에 우뚝 서게 됩니다. 댄 하먼의 8번째 단계인 변화는 단순히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넘어 나라는 사람의 본질이 단순함이라는 철학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긴 유배 생활을 마친 후에도 결코 과거의 영광이나 권력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정립한 지혜를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단정한 선비의 풍모를 잃지 않았습니다. 선생의 삶이 증명하듯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소박한 행동 속에 깃드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불안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닙니다.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은 다시금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쌓이고 있으니 이를 덜어내라는 내면의 신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소란스러워질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정약용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주변을 정돈하고 생각을 기록하며 현재의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불안할수록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는 문장은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이 각인된 삶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를 타인의 평가로부터 독립시키고 나이 들미 상실이 아닌 완숙의 과정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소유하라고, 더 바쁘게 움직여야 낙오되지 않는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함의 지혜를 터득한 우리는 그 소란 속에서도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낡은 초당에서 온 세상을 품었듯 우리도 우리의 작은 일상 안에서 우주와 같은 깊은 평화를 누립니다. 복잡함을 이기는 것은 더 큰 복잡함이 아니라 가장 명쾌한 단순함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달한 변화의 종착역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는 한결 가볍고 경쾌해질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자리에 맑은 기운이 샘솟고 그 여유로운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온기로 전해질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닿았듯 여러분이 몸소 실천하는 단순한 삶의 향기는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불안을 다스리고 평온을 선택한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마음으로 당신답게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